좀 과장 보태서 지옥 갔다 돌아온 나스닥입니다. 증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철렁했던 한 주셨을 것 같은데 방어 성공 이어갈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막 혼란스러운 뉴스들 많은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증시 좋은 주식들 우상향하는 거 알지만 아무래도 요즘 단기 변동성 너무 심하니까 단기적인 좀 얘기 좀 할게요. 일단 2차 방어는 성공을 했어요. 1월 저점 때 공포 투매 한번 나왔고 2월달 이거는 이제 경험해보신 분만 아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뒤쯤에 제가 라이브에서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프리장에서 엄청나게 빠졌다가 반등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샀으면 됐겠네요?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막상 투자해보시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S&P 500 다 1월 저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때 투매가 엄청 나왔던 것 같아요. 프리장에서 막 손절하셨던 분도 많이 본 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 기록에 안 남아있지만 사실 프리장에서 20% 넘게 빠졌었다가 올라갔거든요. 순식간에 반등해가지고 다시 15%까지 올라왔는데 S&P 500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월 저점 때도 막 거래량 터지면서 투매, 개미들 패닉셀 한번 나오고 2차 투매, 또 이번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손바뀜 일어나는 거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면서 공포 투매를 하고 일단 강하게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를 일단은 잘했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안심하긴 이른 것 같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목요일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한 날, 그 총소리 들리기 시작한 날 오픈했던 게 S&P 500이 2% 빠지고 시작했는데 S&P 500이 장중 변동이 6%죠. 나스닥은 3% 빠졌다가 이제 8% 변한 거고 아크는 5% 빠졌다가 17% 분의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플러스. 이거 뭐 이때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숫자로만 보면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체감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참고로 나스닥 이거 프리마켓에선 더 빠졌던 거 아시죠? 개별 주식은 막 5% 8%씩 빠졌습니다. 저 보면서 진짜 시겁했는데요. 그냥 이제 주식시장 멸망 이런 느낌 나도록 빠졌다가 장 열리고 쭉 회복해가지고 상승 마감. 정신없던 한 주였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나중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또 열어보려고. 이때의 기분을 여러분도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다음에 또 조정 올 때 잘 견딜 수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기준으로 나스닥과 S&P 500 ETF 한 달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한 주 수익률이 플러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한 주나 한 달 동안 바빠서 계좌를 안 보신 분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시장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난리를 치고 막 전쟁 공포에 떨고 있는데 본업 바쁘셔서 한 주 동안 계좌 관리 못하고 한 달 동안 어디 사업하시거나 해외여행 다니거나 본업 프로젝트 하시나고 바빠서 못 봐서 무슨 일 있나 봤더니 플러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톨라니 형님이 진짜 우량주 묻어두고 수면제 먹고 푹 자면 부자 돼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하루하루는 전쟁터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플러스로 돌아와 있고 그래서 또 한번 또 생각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사신 분들은 큰 수익이 또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지금 곳간이 텅 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주들 지금 역대급으로 다 빠져서 기관들이 돈 빼놨는데 2022년 들어서 여기 빨간 선부터 자금 유입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돈을 빼다가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크게 자금이 들어왔어요. 나스닥 ETF QQQ 주간 기준으로. S&P 500도 여기 보시면 한 번도 플러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S&P 500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다 현금 잔뜩 쌓아두고 일단 한번 보자.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자 했는데 일단 침공 일어나고 나서 생각보다 뭐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역대급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왈가왈부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숏 커버링이라 그래서 하락 베팅에 제가 역대급 해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수요일 기준인데 침공 전날 하락 베팅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았고 2018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면 주식이 더 빠질 거라고 해놓은 사람이 역대급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걸로 판단되니까 숏 커버링이라 그래서 그걸 급하게 되돌리는 그래서 급반등이 일어났다고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수요일이었으니까 목금에 급하게 하락 베팅을 거두면서 취소하면서 상승 이게 공매도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하락 베팅해놓은 거 거두면서 눌려있던 거 끝났으니까 반등할 수 있다. 위가 열려있다. 이렇게 반반 갈려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니까 좀 그쪽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금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 같은 경우도 요날 급등했다가 쭉 빠졌어요. 금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전쟁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쭉 올랐다가 그날 최고점을 찍고 쭉 빠지고 물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전면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어진다거나 생각지 못한 금융시장에 반영 안 된 것들이 일어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단기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건 지금 다행히 안정세를 찾고 있고, 기름 같은 경우도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유가도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걸 마무리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돼야지 자금이 성장주로도 가고 할 텐데, 뭐 지금 주말에도 에너지 시설 공격해서 뭐 불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뉴스가 혼란스러워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인플레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 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더 상승이 지속될까? 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뉴스 보시고 이것도 대응 방법으로 유가 다시 100불 넘어가지고 쭉쭉 간다 그러면 성장주 투자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는 주의하셔야겠죠. 에너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소위 빼따꼼플리라 그래서 알려진 전쟁, 미리 좀 그래도 일정이 반영이 된 사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역시 이번처럼 D-Day의 증시가 올랐었고, 기습 공격이라든지 정말 사전에 노출되지 않았던 공격 같은 경우는 D-Day 이후에 증시가 빠졌던 이런 사건으로 지금 비슷하게 가서, 저는 이제 미리 1월부터 12월부터 우리가 계속 지정학 갈등 오죽하면 바이든이 미리 경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최악은 지났다고 보고 이제 조금 어영부영하면서 뭐 박스권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막 더 폭락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안 만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이제 좀 함부로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죠.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주요 전쟁들, 요 파란 부분이 침공 날짜입니다. 침공 이후에,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진 적도 있지만 최소한 침공이 단기 저점이었던 건 맞으니까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알려지지 않았던 쿠웨이트 침공을 제외하고는 웬만큼 알려졌던 이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히려 D-Day 이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좀 안정돼야 이제 나스닥 성장주 혹은 다른 자산들이 조금 반등하고 긴축 우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역사가 반복된다면, 저는 이제 역사가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된다고 믿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주들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주도주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주도주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굳게 기술적으로 1차, 2차 지지선을 잘 지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등을 꼬박꼬박 이렇게 했어요. 겨우겨우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도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일단은 밑에서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비싼 건 알지만 성장성도 있고 어떤 스토리나 숫자도 받쳐주는 기업이니까 사람들이 싸지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밑에서 받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확 들어올리는 모습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반도체 주식들이 역시 강하더라고요. 성장주 중에서는. 그래서 주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파란 선도 다시 위로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이번 주에 마감한 거 보면서.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AMD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주 얘기 드리는데, AMD라는 주식도 빠지는 척 하더니 다시 반등을 다행히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선들은 잘 지켜주고 있는,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우주방어죠. 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 파란 선 닿자마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매수세가 강력한지, 애플을 살려는 대기 매수 수요가 많다는 거죠. 어디 떨어지기만 해봐 이러면서. 저도 이제 좀 샀는데 그냥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샀죠. 사실 애플은 많이 안 빠진 거 아시죠? 그나마 뭐 15%도 안 빠졌던 것 같은데, 자주 빠지지도 않는 주식이니까 우주 방어군인 것 같습니다. 역시 대장주답고요. 지금도 금방 회복해가지고 10% 미만으로 다시 또 돌아왔죠. 애플은 3월 달에도 신제품 공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방어를 역시 잘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애플 이렇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때 이때 더 살 걸,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돌아오는 주에 또 빠지면은 괜히 샀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후회가 더 배 아파가지고 최대한 이제 쌀 때 사 모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마소도 좀 약해서 걱정이었거든요. 사실 애플보다 마소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마소 올해 비중을 많이 늘렸거든요. 계속 떨어질 때만 샀는데 심리가 죽나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거 진짜 당분간 기술주 어렵나 했는데, 일단은 뭐 꾸역꾸역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그래도 심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테슬라 이번에 혹시 사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이제 여담인데 이때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누구지? 마이클 버리가 숏 배팅 했다 그러고 비관론 막 할 때, 제 1년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600불 막 싼 거 같다 진짜. 그래서 샀는데 이날 프리마켓에 주식시장 그래프에는 그려지지도 않아요. 제가 이걸 캡처해놨거든요. 제 그 매매 내역을. 600 몇십 불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그래프에는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 짝대기 하나가 얼마나 이 무서운지를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때 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때 제가 600불 때 사놨는데 거의 진짜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수익률 2배 갔다가 다시 본전 그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진짜 혼자 부들부들 하면서 판 게 아니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진짜 열받아가지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면서 큰 돈은 못 넣고 현금 있는 거 그거 쪼개가지고 699, 698에서 몇 주 더 샀는데 장 시작하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테슬라는 변동도 너무 심하고 그쵸. 테슬라라는 주식에 대해서 그냥 믿음 없이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 파하셨겠죠. 아마 대부분 손절하셨을 것 같고 그렇게 또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테슬라를 떠나서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떨어질 때 버티기가 진짜 힘든 것 같고 일단 지금 테슬라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상 성장성이 물론 좋지만 좀 비싸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심리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전기차 주식들은 지금 뭐 금리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 또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한 지금 아직 이 심리적 지지선까지 회복은 못했습니다만은 워낙 주주분들 이 매수세가 강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일단 이번 주는 상승 마감을 해서 1차적으로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10% 미만으로 다시 회복을 했고 마소도 2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다시 15로 내려왔고 알파벳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뭐 아마존은 약간 횡보하는 것 같고 그렇죠. 테슬라도 한 40% 넘게 빠졌어도 이게 주식시장엔 기록이 안 되지만 프리마켓까지 포함하면 40%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테슬라 반토막 거의 났었다가 회복한 거고 순간적으로 엔비디아도 거의 40% 넘게 빠졌던 것 같고 참 이게 진짜 무서운 변동성이 진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든 것 같고 나스닥은 15%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22% 넘게 빠졌다가 올라온 겁니다. 시장 전체가 20% 이상 그냥 훅 빠졌다가 올라온 S&P 500도 10% 넘게 빠졌다가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간만에 찾아오는 변동성인 시장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침공 이슈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고 이렇게 더 확대되면 안 되겠지만 전면전 이런 것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변동성 있을 때 좀 싸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계속 유효하지 않나 싶은데 당분간 너무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너무 한 치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일단 뭐 여기 그림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면서도 러시아와 서방, 뭐 나토 이거에 거의 전쟁이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뉴스 이런 여론에 따라서 막 방향도 다르고 저는 일부러 뉴스 약간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너무 막 극단적인 뉴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것들도 많고 어떤 방송사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러면서 방향도 바뀌고 헷갈리니까 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 그런 뉴스는 확실한 게 아니면 안 보려고 하는데 당분간 이게 아니더라도 변동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러시아 제재 이런 것들은 사실 아시나요? 러시아 제재는 14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19년까지.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러시아 제재 및 미중 갈등은 이어져 왔습니다. 사라졌던 게 아닌데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온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장기화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물론 진짜 전면전 입에 담기도 무서운 3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금융시장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정도의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올해 또 대선들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변동성 앞두고 또 여러 가지 회담, 미팅, 연락, 발언 이런 것들이 뭐 변동성을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금 비중 일부는 조금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싸게 잘 주우신 분들도 반등할 때 일부 현금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좀 힘든 게 지금 위에 물린 개미들이 본전 오면 다 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매물들을 소화를 좀 해야 되니까 박스권을 그릴 것 같습니다. 좀 내렸다가 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 그렇게 뉴스에서 전쟁, 침공,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가리고 있을 때 그때도 연준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연준 자산이 최고치를 또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걸 채권 매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 찍어낸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거기다가 이번 주에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의회에다가 긴급 지원금 법안을 또 올렸어요. 그 얘기는 화폐 가치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플레를 과연 잡으려고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돈을 또 찍어내겠다고 의회 법안을 제안했고 연준 입장에서도 긴급하게 금리를 인상해야만 한다는 명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 지연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쟁 이런 것들 막 위기가 앞서 있는데 돈을 막 급하게 거둔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금융시장에서는 급격하게 금리 인상할 확률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좀 가지 않나 싶거든요. 이제 고유가, 고물가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면 지금 시장이 너무 금리 인상 이런 거에 과도하게 보고 있고 이제 성장주나 나스닥 빠진 것들이 좀 과도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떨어져도 그냥 버티면서 장기 투자할 생각이지만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현금 비중 늘려놓거나 다른 안전자산을 확보하셔야겠죠. 뒤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기술주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시장을 넓게 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일단 이쪽 1사분면에 있는 것들이 주도주입니다. 강세 지속하는 그리고 요게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주식인데 대표적으로 에너지, 엑손모빌, 쉐브론 이런 기업들 유가 상승 때문에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철강주나 금속, 원자재 이런 주식들이 3개월 수익률 대장입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 방산주, 전쟁 갈등 고조 때문에, 그리고 방어, 사람들이 배당주나 이런 안전 자산에 넣어놓으려고 하니까 코카콜라, 그리고 항공주는 좀 약간 예외긴 하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나마 3개월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애플은 약간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마소, 알파벳, S&P 500, 엔비디아는 1개월 수익률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플러스 마감하면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다면은 역시 소외 중인 많이 빠져있는 기술 성장주를 모을 때인데, 달리는 말, 단기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올해 지금 뭐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은 에너지, 원자재, 인플레 헤지 이런 자산들이 더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기술주가 갑자기 막 급상승한다기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적어도 상반기 동안 기술주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눌려있을 동안 이런 주식들이 좀 달리지 않을까 싶어서 포트폴리오 그걸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엑소모빌, 원자재, 프리포트, 맥모란 세계 최대의 광산 기업이죠. 방산, 필수재, 항공, 반도체 이런 애플은 대장주니까 이런 기업들이 1개월, 3개월 수익률 상위권입니다. 완전 달리는 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멘텀 투자라 그래서 나는 올해 좀 수익률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멘텀 주식에 조정 올 때마다 올라타는 거죠. 에너지, 원자재 이런 거는 당분간 갑자기 에너지, 원자재 급락하기가 힘드니까 고인플레 이게 유지가 된다면 수혜주니까, 워런 버핏도 그거 보고 쉐브론 좀 더 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분간 고유가 이거는 구조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지정학적 갈등을 떠나서 인플레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조정 중인 건 역시 기술주나 이런 알파벳 이런 것들, 광고, 마소,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쪽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기술주가 완전히 대장주였고 에너지나 이런 주들이 조정받았던 소외주였으니까 이제 한번 또 시장이 뒤집혀서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소외되는 주식을 그냥 모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돈이 막 무한대도 아니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래서 요즘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냐면은 장기 계좌는 성장주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기 계좌는 어차피 뭐 애플, 마소, 테슬라, 엔비디아, AMD 이런 주식은 제 메인 주식이라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으는데, 중단기로 조금 리오프닝이나 인플레 헤지, 요즘 같은 구조적인 인플레가 예상될 것 같으면은, 아니면 아예 그냥 아싸리 현금, 달러는 사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일부는 조금 분산을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 구간을 견디기 위해서. 소목님, 저는 그냥 성장주 사가지고 계속 모을래요 하면은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수익률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되고, 제가 지금 기술주에 대한 뭐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또 요즘에 이런 관점도 나오더라고요. 방산주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왜냐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번에 큰 특집 기사를 낸 게 이 얘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이런 거죠.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갑자기 헬스케어나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산업이 컸듯이 이제 전 세계적인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지금 역대 최저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막 국력이 세야 된다. 전 세계 약소국들의 서름이다. 이거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국방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끝나도 가라앉아도 지금 본격적으로 국방비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각국에서 선거도 있고 나오니까 방산주들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돼서 관심 가져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려도 급등한 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지금 들어가진 않아요. 단기 급등, 완전 이게 화살처럼 보이시죠? 로키드 마틴 급등 52주 신고가, 노스럽 그루먼 방산주인데 얘는 완전히 올타임 하이 갔고요. 이쪽을 보실 분들은 이제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도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워낙 3년 쉬었거든요. 3년 횡보장이었으니까 3년 쉬었던 거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분산 차원인 거죠. 혹시 모르는 거에 대한 헤지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금이나 금 ETF 사는 거보다는 차라리 방산주나 배당주 이런 거를 차라리 분산하는 게 낫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금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아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또 아닐 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재밌는 자료를 봤는데, 여러분 나스닥 10년 수익률이 500%거든요. 로키드 마틴 10년 수익률이 524%로 다시 나스닥을 앞질렀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3년 동안 로키드 마틴이 안 움직이다가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노스럽 그루먼은 700% 오르면서 신고가. 참 세상이 돌고 돈다는 말을 또 직감한 것 같습니다. 로키드 마틴 3년 동안 안 움직였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박스, 나스닥하고 완전 반대. 일명 가치주라고 불리면서 나스닥이 떨어져야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져야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져야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배분 느낌인 거죠. 가치주 느낌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단기 급등한 건 있는데 길게 보면 또 오른 것도 아니고 가치 평가로 뭐 비싼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일부 또 인플레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걸 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째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에 3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이때 분명히 중요한 이슈들을 발언을 할 거고 질문 응답을 할 거고, 여기서 또 시장이 출렁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3월 2일에서 3일 이때 꼭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데, 물론 단기로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지금 연준 의장이 공식 석상 안 선 게 꽤 됐죠. 근데 침공 터지고 처음으로 3월 2일 날 공식 석상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이때 진짜 중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다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3월 2일 날 3일 날 나와가지고 침공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간다라고 하면 진짜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달래는 발언이 안 나와주면은 전쟁이든 뭐든 우리는 갈 길 간다 이래버리면 긴축에 대한 기대는 가라앉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준 의장이니까. 다른 의원들이 하는 말은 노이즈일지 몰라도 연준 의장이 말하는 거는 출렁일 수 있고, 그게 이제 2주 뒤에 3월 15, 16일 날 이제 결정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힘들게 얘기했던 3월 달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출렁출렁 할 것 같고요. 역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마다 사모으는 전략이고, 단기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진짜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리면 또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월 4일 중국에서 양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인대라 그래서 4일, 5일, 양일에 거쳐서 시진핑이 다 모아놓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가지고 이때 제로 코로나 좀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중국 좀 경제 좀 살아나면 미국에도 영향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미국 대통령, 연준 의장, 중국의 시진핑까지 줄줄이 돌아오는 주에 공식 석상 발언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몰빵 투자라든지 현금 올인,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3월 8일 이럴 때 애플도 신제품 공개도 있고, 엔비디아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엔비디아 컨퍼런스도 있고 한데, 여기서 막 신제품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 공개하고 이러는데, 기업들이 지금 돈 잘 벌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변수가 지나가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 않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월달은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계신 분들 서머타임이 시작합니다. 3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국 증시 시작 1시간 당겨집니다. 밤 10시 반부터 마감도 1시간 당겨집니다.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발표됩니다. 2월 달에 한번 물가 난리 났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시장 출렁일 수 있고, 출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선도 4월, 한국도 대선 3월, 중국 시진핑 연임 10월, 미국 중간선거 11월. 올해 선거 때문에 각종 이권 다툼의 이슈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추고, 연초부터 제가 보수적으로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는데 계속 하되 좋은 주식의 수량은 늘리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캘린더 참고하시고요. 또 이래도 지나가더라고요. 진짜로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정말 이번에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거의 역사책들을 아무리 많이 봐도 또 지나가더라고요. 증시의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금 비중은 좀 같이 유지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